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그 내용의 제목은 대학생들의 생활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법상 보육원에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면 그 보호가 연장이 됩니다. 보호가 연장이 되지만 어떤 적당한 수준의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생활비를 받을 때 식비 그리고 차비 정도의 금액만 받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교과서를 산다든지 어떤 옷을 산다든지 또 어떤 취미생활 유흥비 그리고 학원비 자격증비 이러한 등등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대학생에 간 친구들이 보호 연장은 되었지만 차비와 생활비밖에 받지 못해서 그리고 어떤 그 시설에 따라서 전혀 이것들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친부모에게 돈을 받으려고 해도 다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또 성적은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 또 휴학을 하고 휴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중도 포기하고 자퇴하는 그러한 보육원 출신 보육원에서 하는 보호 연장 대학생들이 저에게 어떤 힘듦을 말해왔고 그에 따라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이 대학생들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150명의 대학생들에게 보호 연장 아동 대학생 생활비 지원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한국고아사랑협회에서 했고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으로 홍보도 해 주셨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이 현실인데요.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대학교에 간 선배들이 시설에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왜? 집에 와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아동들의 다른 후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보호 연장 청년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호 종료를 신청한다. 보호 종료가 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호 연장 나는 대학생이 되면 퇴소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이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퇴소한 그에 입학해야만 보호 연장이 되고 퇴소 후에 재수를 한다거나 이듬해 대학에 입학하면 보육원에서 지낼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거나 해외로 교환 학생을 가면 보호기간 연장이 종료되고요. 주로 성적 3.0에 미달해 등록금 지원이 끊겨 빚을 지고 학비를 내는 학생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 연장 청년 대학생 진학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현재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휴학하는 사례가 많고 등록금 사례를 위해서 여러 곳에 지원하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등록금, 장학금을 받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하나 어떤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아무튼 거의 10가지 되는 이러한 현실이 보호 연장 대학생들에게 많은 또 고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휴학하는 사례가 많고 자퇴하는 사례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2주간 15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보았습니다. 그 설문지는 한 달에 사용한 대학생 평균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30만 원 정도, 30만 원 이하를 말했습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30만 원 이하 생활비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요. 30%의 대학생들이 있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교 생활비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 최소 50만 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말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50만 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활비를 30만 원을 보육원에서 받습니다. 또 30만 원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또 30만 원보다 더 적은 데도 있겠지만 그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로 보면 이제 식비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옷을 산다든지 또 책을 산다든지 그러한 경우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30만 원 받아서 식비에 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시설 도움을 오로지 받는 친구들이 25% 그리고 아르바이트로만 하는 아이들이 또 31% 그리고 친척과 시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12.5% 그리고 시설 도움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31%.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의 도움으로만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2.5명이 되겠고, 이거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냐면 62%가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62%. 그래서 조금 더 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대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유독 보육원 출신의 아동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친척이나 어떤 그 본인과 관련된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가끔 조금 돈을 받는 친구가 10% 정도 된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 금전적인 문제, 돈이 문제입니다. 돈, 생활비. 그래서 학업과 생활 아르바이트에 병행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공부를 좀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말은 뭐냐, 생활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생들에게도 일반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학생에 들어간 친구들은 보호 연장이 되고, 사이버 대학에 간 친구들은 보호 연장을 하는데 뭔가 제약이 따르는 것.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방학 동안에 있을 곳이 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살았던 아동 양육시설로 가서 살자니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면은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칫 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떨어져 있다 보니 보육사님들과의 관계도 좀 좋은 편은 아니고 라고 해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참으로 많은 혼란도 겪고 또 다른 또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자립을 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간다고 해서 다 자립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 감으로써 조금 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것,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호 연장 청년들, 대학생들이 생활비를 조금 더 그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들의 부모 역할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완전한 부모 역할이 되어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삼촌, 고모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어떠한 특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또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자신이 또 다른 대학생 친구들과 인간관계라든지, 또한 자신이 나중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자격증 공부라든지, 심지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금전적인 여유까지도 좀 있어서, 일단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에 어떠한 이성과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여유가 있어야지만 또 이성상을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활이 좀 안정적이 되어서 이성관계도, 연애도 좀 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좀 더 원만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보호 연장 대학생들을 응원합니다.